한나는 세상을 예속해가니. 안녕하세요. 한풀이물입니다. 6월 목평 20번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오답률이 한 80% 가까이 나온다고 잡혀 있네요. 이 문제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풀면서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알려드릴게요. 네, 풀어보셨죠? 같이 한번 문제를 볼게요. 그림가와 같이 동일한 용수철 A, B가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동일한 용수철. 용수철의 특성이 같다는 것이에요. 용수철 특성 중에 이 단원에서 쓸만한 건 탄성계수라는 개념이죠. 용수철 종류가 같으면 탄성계수가 같아요. 탄성계수는 단위 길이만큼의 길이 변화를 만들어낼 때 힘을 얼만큼 줘야 되느냐, 즉 우리가 가해야 되는 힘 나누기 길이 변화, 요 개념이 탄성계수죠. 그러면 탄성계수가 같다. 탄성계수가 일치한다. A, B가. 이런 조건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직선상에라고 표현이 나와 있죠. 요거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중력을 지면 근처에서는 다 반영을 하는데 연직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죠. 중력을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연직선상이 아니라 만약에 빗면이라고 해도 빗면 경우에도 벡터 분해를 하면 연직선상 성분이 생기죠. 그럴 때는 역시 중력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탄성 포텐셜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도 고려해야 되는데 물체가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까지 고려해야 돼서 아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중력과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됐는데 중력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탄성 포텐셜까지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한 번에 고려해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좀 길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아마 어려워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단 그림 나를 볼게요. 그림 나를 보시면 문제에서 A를 D만큼 압축시키고 질량 M인 물체를 얹었더니 물체가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 자, 질량은 힘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물체가 받는 힘을 생각해 보려면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을 mg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용수철을 D만큼 압축시켰으니까 용수철에 아까 이야기했던 탄성계수를 반영해서 탄성력을 계산해주면 탄성력과 중력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로 써요. 근데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뺄셈이 아니라 두 힘을 덧셈한 값이 0 되면 되죠. 네. 그러면 식을 넘겨서 정리하면 mg는 kx가 되니까 k 값은 x분의 mg가 되게 될 텐데 이때 x는 길이 변화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용수철이 얼만큼 압축되어 있었냐면 d만큼 압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k는 d분의 mg이다. 자, 요 부분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게 있었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용수철 탄성계수 혹은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죠. 요게 D분의 mg로 고정이 돼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 복이겠네요. 그 다음 문제 다에서 라로 바뀌는 동안 비보전력이 일을 해준 걸 찾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용수철이 밀어올리는 일은 용수철이 탄성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성력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죠. 보존력에 해당해요. 그 다음 물체가 높이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높이 변화는 중력에 의한 일이 발생하는데 중력도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죠. 그러면 역시 보존력에 해당하고요. 그 이외에는 실제 힘이 없어요. 위에 올라갔을 때도 용차를 압축하는 동안에 탄성력만 일을 하니까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정의가 되는 거고 별도의 비보존력이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다에서 라로 가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 상황과 라 상황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편리해요. 그래야 포텐셜 에너지의 양수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원래 길이로부터의 변이를 정해두면 편리해요. 자, 그러면 일단 다 상황에 대한 식을 세워볼게요. 용수철이 총 3D만큼 눌려져 있어요. 2분의 1 K 값은 이따 넣겠지만 K에 3D만큼 눌려 있는 상황의 제곱
플러스 가장 바닥 상태니까 포텐셜 에너지 중력은 없어요. 0이니까 플러스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놨다고 돼 있어요. 보면 더 압축시켜놨다가 가만히 놓는 순간,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역시 없어요. 요 값이 다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 다음 라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를 따져보면 2분의 1에 똑같이 K 값 넣고 압축된 길이가 2분의 1, 2밖에 없어요. 2분의 D를 전체 제곱한 거. 요게 단성 포텐셜 에너지죠.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나오냐면 원래 높이부터 요까지가 3D, 여기가 2분의 D, 그 사이가 X. 이거 다 합치면 잠깐만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중력이죠. 중력 곱하기 3D랑 2분의 D니까 2분의 7D 플러스 높이 변화 사이 틈새 X. 이거 해주면 되죠. 올라가서 완전히 2분의 1D만큼 압축됐을 때 물체 속력은 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역시 운동 에너지는 저기서도 0.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웠으니까 요 식과 요 식을 갖다 두면 돼요.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 K의 9D의 제곱은 2분의 1 K의 4분의 D의 제곱 플러스 아까 요 부분 있죠? mg의 2분의 7D 플러스 x. 요 식을 세워서 아까 구했던 d분의 mg가 k다.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식을 정리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다 소거되고 x만 남아요. x가 8분의 7d로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찾는 니은 보기가 해결이 돼요. 자, 그럼 D급본을 풀어볼 텐데요. 요 문제에서 물체가 올라갈 때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순간의 그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로 돼 있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R자 힘이 위쪽 방향일 때까지만이에요. 근데 아까 힘의 평형점이 어디라고 했냐면 이 나 상황일 때 힘의 평형점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용수철은 위로 올려 보내는 힘을 만들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가 힘의 평형이다 라는 이야기는 요 윗구간은 가봐야 중력이 더 탄성력보다 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요 순간일 때가 최대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가속도가 계속 위쪽 방향의 구간은 여기밖에 없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그 이유에는 여기만큼은 중력이 더 큰 구간, 중력만 작용해서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구간, 용수철이 오히려 아래로 눌러내리는 구간, 어디에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만 운동 에너지를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다에서 라처럼 바뀌는 동안에 ED 상승하는 동안에 감소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증가에 도움이 되겠죠. 2분의 1 K의 원래 3D의 제곱이었는데 얼마까지 줄어들죠? D까지 줄어들죠? 빼기 D의 제곱까지 줄어든 형태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해 주고요. 요 동안에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동안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2D만큼 증가해요. 높이. 그러면 빼기 2mgd만큼 중력이 방해하는 일을 해줬으니까 요 계산하고 나면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2분의 1 K가 아까 D분의 mg였고요. 3D의 제곱이 괄호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9D의 제곱 빼기 D의 제곱이니까 8D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빼기 2mgd. 이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양만큼 빼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4로 소거되고 D는 하나 소거되고 나면 2mgd만큼이 R자 힘이 한 일이 되겠죠. 중력이 한 일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한 일, 탄성력이 한 일을 합성한 결과 가질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은 2mgd다. 그럼 디귿도 맞는 보기네요. 그러면 답이 기역, 니은, 디귿 셋 다 맞는 거니까 5번이 답이겠네요. 풀이가 좀 많이 지저분한데 그래도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